2023년 여름 이적 시장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태풍의 눈이 될 줄 알았는데 뭐 최악의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입 타깃이었던 케인, 김민재 뭐 이런 특급 선수들을 놓친 것뿐 아니라 그 대안을 찾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와중에 조금 이제 당황스러운 이적설, 일본 청소년 대표 선수를 영입한다든지 뭐 이란 선수를 영입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대체 어떤 일이 맨유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부버즈 김현민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대대적으로 홍보한 1호 영입이 있기는 해요. 예, 그 첼시 미드필더인 메이슨 마운트를 영입을 하는데 성공을 했죠. 근데 이제 이 선수 영입하는데 이적료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었습니다. 원래 그 맨유는 한 4천만 파운드 정도에 영입을 하려고 했죠. 하지만 첼시에서 계속 반대를 하니까 계약 기간 1년 남은 선수임에도 5,500만 파운드의 일시불에 더해 또 이제 500만 파운드의 옵션까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는 일시불만 해도 910억에다가 옵션까지 하면 990억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1,000억 영입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마운트와 계약 기간은 5년 플러스 1년 옵션이 있는 그런 계약 조건이라고 하고요. 주급도 상당히 많이 줘요. 주급이 25만 파운드면은 케인보다 많은 현재 토트넘에서 받고 있는 케인보다 많은 액수죠. 심지어 보너스까지 더하면은 30만 파운드까지 달한다라고 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마운트한테 등번호 7번을 줬습니다. 이게 그 마운트가 원래 어렸을 때 호날두 팬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내 프리킥은 호날두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차면 된다 하면서 이렇게 프리킥 골 넣는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뭐 이제 첼시에서 뭐 1군 선수로서 7번을 달았던 적은 없지만 이제 첼시 23세 이하 팀 때 7번을 본인이 선택해서 달았던 적이 있고 뭐 일부 경기에서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도 7번을 달았던 게 이 호날두를 어렸을 때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고 또 맨유 입장에서 7번은 그냥 단순한 번호가 아니잖아요. 매그니피션트 7이라고 해가지고 조지 베스트 때부터 이어져 온 맨유의 그 전설적인 7번의 계보도가 있잖아요. 에이스 번호잖아요. 맨유한테 있어서는 진짜. 뭐 칸토나, 베컴 그리고 호날두 이게 대표적인 이름들인데 그래서 현지에서도 뭐 마운트가 솔직히 라이벌 팀에 있다 온 선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위상이 7번을 줄 급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좀 논란도 있긴 했었어요. 무엇보다도 이제 포지션적인 부분에서 어쨌건 이 선수는 8번에 더 가까운 선수다 보니까 좀 안 어울린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심지어 맨유 팬들은 가르나초한테 주어져야 되는 번호였다 7번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가르나초가 물론 뭐 당장 7번을 달 수 있을 만한 선수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게감은 떨어지지만은 그래도 유스 출신의 지난 시즌 그리고 나왔을 때마다 그래도 나름 반짝반짝 걸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르나초한테 줬어야 되는데 왜 마운트한테 줬냐 이런 식의 불만들은 좀 있긴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마운트를 좀 큰 돈을 투자한 만큼 나름 잘 포장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뭐 일단 그 맨유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 1, 2순위로 뽑았던 게 바로 공격수와 미드필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운트 영입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에요. 마운트가 적어도 2020-21 시즌과 2021-22 시즌은 프리미어리그 최상위권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이건 일단 그 2020-21 시즌과 2021-22 시즌 첼시 선수들의 공격 시퀀스 관여 순위인 건데 마운트가 독보적인 1위였어요. 그러니까 제임스하고도 차이가 크게 나죠. 슈팅도 팀 내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이 기록을 했고요. 142회. 그리고 또 이제 찬스 메이킹도 87회로 가장 많이 기록을 했고요. 빌드업 부분에 있어서는 뭐 조르지뉴랑 이제 리디거보다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거 역시도 상위권을 기록하면서 전부 다 합치면은 독보적인 1위를 기록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게다가 나이도 이때는 20대 초반이니까 엄청난 선수가 되겠구나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고 뭐 챔스 우승도 이제 했고 그러면서 빠르게 커리어를 끌어올렸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첼시 선수들만이 아닌 프리미어리그 전체로 놓고 보더라도 2020-21 시즌, 2021-22 시즌 프리미어리그 공격 시퀀스 관여에서 전체 횟수로는 7위였고요. 케인에 이어서. 그리고 이제 이걸 90분당으로 나누면은 5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최상위권의 실력을 20대 초반의 나이에 보여줬고 또 결과적으로는 챔스 우승에도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잉글랜드에서는 꽤 기대할 만한 선수다. 맨유에서도 뭐 투자할 만한 가치를 이전에는 증명을 했다. 그래서 이제 뭐 제2의 램파드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페널티킥을 제외한 기대 득점과 기대 도움에 있어서 마운트가 이 역시도 5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페널티킥 들어가면 굉장히 이제 비율이 높아지니까 격차가 생겨요. 그래서 페널티킥커가 아닌 선수들을 배려하기 위한 집계였는데 여기서도 이제 상위권이다. 근데 이제 제가 여태까지 계속 2020-21 시즌, 2021-22 시즌을 얘기한 이유는 지난 시즌 망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지난 시즌
일단 뭐 프리미어리그 개인 커리어에서 가장 안 좋았죠. 사실 그 데뷔부터 이 선수가 반짝였잖아요. 그래서 데뷔 시즌부터 7골 6도움을 기록했고 그 다음엔 6골 6도움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의 맹활약도 있었고요. 2021-22 시즌이 11골 10도움으로 두 자릿수 골과 도움을 동시에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선수는 앞으로 더 나아갈 길밖에 없다라고 봤는데 지난 시즌은 24경기 3골 2도움에 그쳤고요. 여기에는 이제 부상 여파가 컸던 거였죠. 사실 그 지난 시즌 이전까지는 마운트가 부상 후 결장한 경기가 총 5경기가 전부였어요. 3시즌 동안. 근데 지난 시즌 딱 한 시즌 동안 부상 후 결장한 경기가 13경기로 늘어났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마운트가 너무 어려서부터 혹사당한 것도 여파를 끼친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예, 뭐 유로 대회도 참가를 했고 또 지난 시즌엔 도중에 월드컵도 있었고 네. 분명히 빡빡한 일정 속에서 팀 상황도 또 안 좋으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난 시즌 부진했던 선수를 계약 기간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이적료를 들어서 영입하는 게 맞았냐라는 지적들은 조금 있긴 해요. 지난 시즌을 제외한 이전을 놓고 보면은 충분히 그만큼 투자의 가치가 있긴 하긴 하지만요. 예, 결국엔 테나 감독이 이제 선택을 했고 이 선수가 어떻게 할지가 중요한데 나머지 포지션도 영입을 해야 되긴 하잖아요. 특히 지금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게 어찌됐거나 지난 시즌 골든 글러브 수상자이자 맨유에서 10년 넘게 활약한 데헤아가 지금 거치가 불투명한 거죠. 예, 원래는 이제 데야랑 재계약이 거의 확정적이다. 이미 뭐 공감대를 형성했다. 뭐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된다라고 나왔었는데 6월 27일에 갑자기 대형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데야는 현재 받고 있는 주급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맨유와 재계약에 사인을 하기로 했는데 맨유가 이거를 거부를 한 거거든요. 예. 맨유에서 거부를 하면서 새로운 제안을 한 거다. 더 네. 낮은 연봉으로. 예, 원래도 낮춘 거긴 한데 그러면서 사실 계약 기간을 늘려주는 협상을 한 거거든요. 근데 뭐 시즌 막판에 부진이 좀 있었기 때문인지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대회는 하려고 했는데 예. 구단에서 바꾼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6월 30일부로 계약이 만료가 됐어요. 네. 사실 그런 가운데 현지 시간은 6월 30일 기준인 거죠. 네. 한국 시간은 7월 1일이지만요. 맨유 관계자가 이제 로마노 기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데야의 계약이 만료 예정이긴 하지만은 논의는 가능하다라고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체 골키퍼를 영입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불투명하니까 이대로면은 골키퍼가 없잖아요, 주전급이. 예. 하지만은 맨유는 그 뒤에서 새로운 골키퍼 영입에 나서고 있는 거죠. 바로 이제 그 인테르의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기다가 이제 테나흐 감독의 아약스 시절 제자기도 한 오나나인 건데요. 맨유가 1차 제안을 한 게 4천만 유로에 더해서 그 옵션 500만 유로가 추가된 그가 총액 4,500만 유로의 제안을 했었다라고 해요. 하지만은 인테르가 이 제안을 거절을 했고 이때 이제 인테르 단장인 아우질리오가 뭐라고 했냐면요. 오늘 제안은 우리가 기대했던 수준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우리 골키퍼고 핵심 선수다. 우리는 그를 지키고 싶고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프리시즌을 위해 7월 13일 그의 복귀를 기다린다라고 했는데요. 곧바로 하루 뒤 2차 제안을 바로 했습니다. 4,500만 유로에 더해서 옵션 500만 유로. 그러니까 총액은 5천만 유로인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인테르가 바로 거절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게 된 거예요. 디마르지오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현재 그 어쨌건 오나나의 맨유 이적이 근접한 상태라고 해요. 다만 5,500만 유로를 맞춰야 한다. 예. 그러니까 500만 유로를 지금 더 지불을 해야지 오나나가 갈 것이다. 오나나는 맨유 이적에 동의를 한 상태다라고 한 겁니다. 예, 뭐 큰 액수는 아닌데 맨유의 자금 사정이 빡빡하니까 이렇게 좀 500만 유로 단위로 간을 약간 맨유가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오나나가 오더라도 지금 딘 앤더슨이 노팅엄으로 갔거든요. 네. 골키퍼가 더 필요한데 여기에 흥미로운 소식이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맨유의 2호 영입이 근접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 뭐 이건 그 영국 여러 매체들에서 나온 거예요. 일본 연령대별 대표팀 골키퍼인 자이언 스즈키 영입에 근접했다라고 하고 이적료는 J리그 역대 최고액인 500만 파운드라고 합니다. 네, 사실 놀라운 게 이 선수가 말씀하신 대로 성인 대표팀 데뷔는 못했어요. 물론 이제 아시다시피 유럽파가 올 수 없는 그 동아시안컵 때는 성인 대표팀에 뽑히긴 했지만 아직 유망주인 단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2002년생 만 20세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출생을 했어요. 근데 가나 부친과 일본 모친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입니다. 우라레즈 소속인데 아직까지는 컵 대회 중심으로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J리그에서는 지난해도 2경기 출전이 전부였고 올해도 아직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맨유가 관심을 받고 있다. 어떻게 보면 맨유도 미래를 위해 또 아시아 시장을 위해서 투자한 느낌이 있는데요. 사실 이 선수가 조금 낯이 익습니다. 아마 이제 한국의 연령별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네.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에 동아시안컵에 소집도 됐었고 홍콩전을 뛰었는데 23세의 아시안컵 이제 우리가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던 황선홍호가 특히 이 경기
경기는 이강인 선수도 뛰었던 경기거든요. 네. 8강에서 우리가 3대0으로 완패를 당할 때의 주전 골키퍼였어요. 예, 그러면서 저기 이제 선발 라인업에도 이름이 있는 거죠. 제트 스즈키라고. 예. 어쩌면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봤을 때도 굉장히 힘도 좋고 피지컬도 좋고 패스 능력도 좋은 뭔가 이제 놀라운 사실 외형으로 봤을 때 일본 선수인지 이제 어렵게 좀 구분이 되지만 뭐 어찌됐거나 일본의 피가 있는 선수고요. 다만 근데 자이언 스즈키는 아직 뭐 1군 영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네. 예.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높게 봐도 세 번째 골키퍼 순위에 가지 않을까, 아니면은 2군에서 먼저 그렇죠.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임대를 가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 또 이 나이 때 특히 골키퍼들은 경기 경험이 중요한데 앉혀놓는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다만 저는 이 종류에 놀랐어요. 예. 500만 파운드라는 게. 예, 약간 뭐 일부 그 팬들은 일본의 오나나다라는 얘기도 해요. 좀 예, 닮기도 외모가 해서. 좀 닮았죠. 예. 그래서 이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맨유 수비수 영입도 필요하고 또 말씀드린 케인 얘기도 있었는데 둘 다 지금 바이에른 쪽으로 좀 빼앗기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거든요. 데일리 메일에서 김민재의 바이언 이적 소식을 전하면서 맨유에겐 큰 타격이 왔다라고 한 건데, 맨유가 오퍼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거였죠. 이종류 오퍼는. 뭐 개인 협상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보도들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예. 김민재 쪽에다가 어느 정도 맨유에 오는 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구단 인수가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아예 이적 제안조차 하지 못한 거죠. 예. 그 틈을 타서 바이언이 선수 설득도 성공을 했고, 또 이제 그 이적료도 지불을 할 계획인 거죠. 현재 예. 바이아웃 금액을요. 지금 뭐 메디컬까지 한국에서 진행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지난해 10월부터 스카우트를 파견해 왔던 오랜 시간 지켜보고 공들인 맨유가 사실 인수, 구단 매각 이 이슈가 질질 끌리면서 놓치게 된 정말 최악의 이적 시장을 보내게 된 게 사실은 김민재 선수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이 아니겠나 싶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뭐 영국 텔레그래프에서는 맨유가 이제 그 회의론 영입을 하는 데 있어서 5천만 파운드를 제안을 했다라고 보도가 나온 건데요. 사실 회의론이 물론 굉장한 유망주긴 해요. 뭐 덴마크 대표팀에서도 뭐 A매치 나오자마자 막 해트트릭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하지만은 이 선수가 아직 뭐 맨유급 공격수인가는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 아직 만 20세 어린 선수니까 지난 시즌 뭐 세리아에서도 32경기에서 9골을 넣었으면은 이건 사실 맨유에서 영입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익어야 되는 선수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믿을 수 있는 공격수가 있는 가운데 회의론을 영입해서 키워야 되는 거에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회의론 영입 제안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보도가 나온 이유는 바로 이제 그 맨유가 케인 영입을 검토했으나 불가능하다라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린 거죠. 예. 그리고 이 역시도 물론 뭐 토트넘이 라이벌 구단에 팔지 않으려는 것도 커요. 예. 그래도 거부하기 힘든 금액을 제시하면 되는데, 이 거부할 수 없는 금액을 제시하려면은 인수가 됐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안 그러면은 케인 이적 하나에 모든 이적료를 다 퍼부어야 돼요. 그러면은 뭐 지금 오나나 얘기도 못 나오는 거고, 예. 마운트만이 아닌 미드필더 영입도 사실상 힘들어지는 예. 거였기 때문에 케인 하나의 모든 재산을 때려 박았어야 되는 건데 또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근데 여기 중요한 단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나는 선수를 동경한다. 그 얘기는 뭐 일만의 가능성 같은 거죠. 만약 케인이 토트넘에 남아서 내년 여름에 FA로 나오면 그때 한번 우리 시도해보면 안 되겠소. 그 테나 감독이 구단에 뭐 얘기한 거 정도겠죠. 예. 이런 가운데 이제 그 베팅 사이트 배당률에서요, 케인의 이제 거치에 대한 게 올라왔는데요. 토트넘 잔류가 그래도 여전히 58%로 가장 높고요. 왜냐면 안 팔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바이언이 이제 33.3%까지 올라갔고요. 반면에 이제 맨유는 6%까지 떨어졌습니다. 원래 예. 한동안은 맨유가 여기서 가장 앞서고도 있었잖아요. 예, 뭐 투자도 된다, 인수도 된다, 네. 뭐 많은 또 페인의 기록까지 생각했는데 지금은 맨유는 사실상 이제 접어야 된다. 그렇죠. 6%면은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일 정도인 건데요. 예. 이런 건데 이제 그 스카이 독일에서 케인이 바이언에 이적할 시에 승자와 패자를 뽑은 거거든요. 일단 뭐 승자로 첫 번째로는 이제 케인을 뽑았습니다. 케인을 뽑으면서 그 우승 가뭄을 끊을 수 있고, 또 이제 매년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플레이를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바이언 보드진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적 시장에서 최고의 성공을 거두게 되는 거다라고 했고, 세 번째로 이제 토마스 투엘 감독을 뽑으면서 케인과 함께 큰 조정 없이 골과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분데스리가라고 하면서 레반도프스키와 혼란이 떠난 이후 스타가 조금 부재했었는데 최고 스타가 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해외 마케팅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승자와 패자를 뽑았어요. 이건 그러니까 승자기도 하면서도 패자기도 한 이런 조금 미묘한 위치에 있는 그 입장들을 뽑으면서 첫 번째로 바이언 윙들을 뽑았어요. 그러면서 케인이 뛰게 되면은 더 많은 공간이
기간이 열릴 것이고 패스를 받아 먹을 수 있는 선수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승자인데 패자인 이유는 다만 그나브리와 마네가 최전방에서 뛸 수 있는 옵션이 줄어들면서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진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떠나는 선수도 발생할 거기 때문에 승자기도 하면서 패자기도 하다라고 한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토트넘을 뽑았어요. 네. 절대적인 득점왕이자 팬들의 사랑을 받는 선수를 잃게 되는 거고 팀 전력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거면서 여기서 손흥민 선수 얘기가 나옵니다. 아내보다 더 오랜 시간을 보낸다고 말한 손흥민에게도 그 이적은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죠. 손캐듀 케인 선수 패스 받아갖고 손흥민 선수가 사실 굉장히 많은 골을 넣었던 거기 예. 때문에 이것 때문에 토트넘이 패자이기도 하지만은 승자이기도 한 이유는 다만 계약 기간 1년 남은 선수에게 거액의 이적료 수령이 가능하다. 그 리빌딩할 자금이 생기는 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패자 이 세 개는 사실 그렇게 뭐 설명이 필요 없는데요. 예. 첫 번째 맨유. 예, 오랫동안 원했거든요. 예, 최우선 영입 타겟 놓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마티스텔. 왜냐면 자연스럽게 출전 시간이 예, 줄어드니까요. 바이언의 어린 선수죠. 예, 공격수 지난 시즌 그것도 나왔을 때 나름 반짝반짝이었거든요. 네. 예, 근데 케인은 출전 시간을 예. 절대 양보하지 예. 않는 선수잖아요. 뭐 전격길 뛰어야 되는 선수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도르트문트와 라이프치. 우승 경쟁이 이제 어려워진다. 결국엔 케인 선수가 이제 어떻게 올여름의 거취를 또 정하느냐가 맨유도 지켜보고 있는 여전히 상한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언으로 가게 되면은 맨유가 최대 패자 중에 하나가 된다는 예. 것이 첫 번째로 뽑은 게 맨유였어요. 그렇죠. 패자. 왜냐면 사실 맨유 입장에서 차라리 케인이 토트넘에 한 1년 남아주면 내년 여름에 또 가능성이 생기는 그렇죠. 거니까요. 예, 이러한 가운데 이제 영국 정론지 가디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요. 일단 뭐 제목이 글레이저가 여전히 맨유를 판매할 계획인지 불확실한 쉐이크 자심이라고 해가지고 SNS 내용만 번역을 해드리면요. 쉐이크 자심은 글레이저가 맨유를 매각할지 여부에 대해 점점 더 불확실해하고 있다. 예, 그러면서 쉐이크 자심은 8개월에 걸친 기나긴 인수협상 과정에서 4주 전에 제시한 약 60억 파운드의 5번째 입찰에 대한 답변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네. 4주 전에 한 건데. 그렇죠. 이게 마지막 그 최종 협상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10조 정도 되거든요. 한국 돈으로. 이에 대해서 그럼 답을 줘야 되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할 건지 말 건지. 근데 이게 질질 끌린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맨유에게 또 한 가지 악재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맨유가 선수를 영입하려면 판매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선수 판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판매를 해야 되는 선수 불리던 해리 메가이어가 맨유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획득하게 되면서 7월 1일불로 연봉이 인상됐습니다. 아,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사실 원래 맥과이어 정리하고 김민재 영입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 맥과이어 정리가 안 된 것도 그 김민재 선수 영입 경쟁에서 밀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근데 지금 뭐 가디언만이 아니고 다른 매체들도 다 메가이어의 연봉이 인상을 하면서 안 그래도 판매가 어려웠는데 지금 더 어려워졌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more challenging to sell이라고 한 거죠. 예, 메가이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연봉을 보조받아야 되는 상황이 조금 까다로워지면서 맨유의 머리가 아파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입할 수 있는 선수들의 급이 조금 많이 낮아지고 있는 최근 보도를 보니까 그래요. 맨유 이번 여름에 싸게 영입할 수 있는 공격수 옵션이라고 5명의 선수를 소개를 한 건데요. 일단 뭐 첫 번째로 타레미를 소개를 했습니다. 이란 예. 대표팀 공격수죠. 포르투갈 언론에 따르면 1,700만 파운드의 영입이 가능하다라고 한다. 그리고 예. 포르투갈 리그 득점 왕이긴 하죠. 예. 예, 저는 근데 만약에 정말 잠깐 임시 방편으로 쓰는 거라면은 타레미가 가장 이 중에선 낫다라고 봐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수로 제케레시. 이 예. 선수 이름 더 맞나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못한 줄 알았어요. 제 바로 챔피언십 2부 리그에 코벤트리 시티에서 뛰는 선수인데 지난 시즌 46경기에 출전해서 21골 12도움을 올리면서 나름 그래도 뭐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어요. 예, 근데 이제 현재 스포팅이 1,850만 파운드에 영입하려고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이제킹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래도 천하의 맨유가 네, 챔피언십 아, 이건 좀 급이 낮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무사 덴벨레. 야, 여기까지 내려온 거 정말 끔찍합니다. 왜냐면은 물론 무사 덴벨레가 한동안 뭐 리옹에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죠. 하지만은 그래도 잘했을 때도 이 선수는 한계가 있는 선수라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근데 심지어 지난 시즌은 주전 경쟁에서 밀리면서 3골에 그쳤어요. 네. 근데 공짜니까. 그쵸, 잠깐 써보는 거죠. 예, 계약 만료니까 뭐 영입을 하려고 한다. 공짜로 영입할 수
있다. 정 안 되면은 무사 덴벨레라도 데려올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또 이제 그 레드불 잘츠부르크의 노아 오카프루. 예, 이 선수 한때는 주가가 좀 높았었죠. 근데 지난 시즌 32경기에 출전해서 10골 넣었는데 문제는 이제 4월 시즌 아웃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뚝 떨어졌어요. 거기다가 계약 기간도 1년 남았거든요. 예, 아직도 부상에서 돌아오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500만 파운드면은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예, 이것도 역시 임시 방편. 못하면 뭐 많이 안 썼으니까 돈을 넘어가는 그런 영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은 이카르디. 네. 예, 물론 뭐 이카르디가 갈라타사라이에서 지난 시즌 26경기에서 23골 넣으면서 부활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요. 하지만은 이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한동안 오랜 기간 동안 부진했던 것들, 물론 뭐 부진했다기보다 아예 못 나왔다에 더 가깝긴 하지만은, 그리고 또 이제 아내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협상도 좀 문제고 와서 생활도 좀 걱정이 돼요. 예, 근데 뭐 어쨌건 이 선수 같은 경우는 2천만 파운드 미만이면 영입이 가능할 거다. 왜냐면은 파리는 사실 이카르디 정리하고 싶어 하거든요. 예. 무조건적으로. 심지어 디 애슬레틱에서는 분석 기사거든요. 이건 그냥 연결된 선수가 아니고요. 일단 여기 그 SNS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요. 마법의 돈 나무가 없는 상황에서 예. 카타르 자본이 없는 상황에서 맨유는 케인 또는 오시멘을 영입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 칼 앙카 이거는 이제 그 분석가 얘기인 거거든요. 예. 그리고 마크 캐리 이 둘 다 이제 그 옵타 쪽에서 일하는 분석가 얘기인 건데, 이 분석가들이 케인과 유사한 속성의 선수들을 찾아 유럽 전체를 샅샅이 뒤지면서 최고의 후보들을 분석했다. 최상위 이름 아스널 폴라린 발로건 해가지고, 발로건이 이제 가장 케인과 비슷한 유형의 선수라고 한 거고, 뭐 그 뒤에 우디네스의 데울로페오, 그리고 리버풀의 다윈 뉴네스, 우니온 베른의 셰라도 베커, 뭐 그리고 베르더 브레멘의 마빈 두크슈, 뭐 이런 다양한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선수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실제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기사에 있던 그 리스트업 정도, 뭐 타레미는 실제로 관심이 있다는 얘기도 있었으니까. 근데 어쨌건 간에 뭐 발로건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스타드 랭스에서 임대로 뛰면서 37경기에서 21골을 기록을 하긴 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아스널이 이 선수를 5천만 파운드 이상에 팔려고 한다고 해요. 결국은 안 돼요. 예, 안 돼요. 그리고 아스널도 안 줄 겁니다. 맨유에는. 그런 가운데 또 흥미로운 이름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뭐 디 애슬레틱에서 이제 기사가 나온 건데요. 기사 내용 자체는 맨유 고위층들이 아직 그린우드에 대한 조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 선수가 과연 크게 이게 그가 출전 정지시킬 만큼 문제가 큰지 아닌지에 대한 조사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네, 법적인 문제는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예. 이제 뭐 그 또 그 분과 또 가정을 또 이루셨기 때문에 도의적인 부분들, 그런 윤리적인 면만 남은 거죠. 예, 그런데 이제 테너 감독 본인은 이게 내가 아닌 맨유 고위층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을 하면서도 그린우드에 대해 상당히 고평가를 하고 있대요. 예, 그 일이 있기 전까지 경기력이나 여러 가지 면은 좋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차하면은 그린우드가 일단 뭐 물론 그 프리시즌은 합류를 못하지만은 시즌 시작 전까지 그린우드의 거취를 결정을 할 거라고 합니다. 현재. 예, 그 정말 뭐 인수가 이때까지 안 되고 모든 자금이 힘들면 그린우드라도 이제 쓸 가능성이 있다. 네. 예, 정말 암담한 상황인데, 물론 뭐 그린우드가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뭐 여론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과연 맨유가 이 어려운 이적 시장을 어떻게 또 마치게 될지 많은 이야기들이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지금 불안한 미래 이적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은 당장 뭐 내일 인수가 터지면 또 달라져요. 스토리는. 그렇죠. 예. 결국엔 매일매일 맨유의 상황도 이번 이적 시장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과연 일단 김민재 선수는 놓쳤고 케인도 놓친 것 같은데, 맨유가 어떤 선수로 전력 보강에 성공할지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